메타몽이라는 뜻은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인데 그 메타몽이라는 캐릭터가 상대 캐릭터의 능력이랑 형태를 그대로 똑같이 복사해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백일학교 오기 전에는 상대방이 저한테 좋게 행동하면 똑같이 좋게 행동하고 나쁘게 행동하면 그 행동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좀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백일학교 오게 되면서 그렇게 안 살고 상대방에 맞춰서 내 모습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메타몽이라고 이름을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백일학교 오기 전까지의 제 삶을 설명드리고 백일학교에서 제가 배웠던 경험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백일학교 오기 전과 후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백일학교 이전의 삶을 말씀드릴 건데 진행 과정은 초라했던 제 10대를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런 초라한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찾았던 그런 행동들 그리고 제가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얘기했다면 부여하다는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상실된 거 그래서 이제 불안함을 느꼈고 그래서 백일학교 오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제 발표 주제가 존재의 불안인데 불안을 풀어서 말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10대를 되게 초라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초라한 느낌이 되게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뭔가 좀 이 존재가 안전한 느낌을 받고 싶어서 그 20대 동안 되게 제가 발버둥을 좀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부에서 그 제 존재 이유를 찾았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춤을 췄는데 그때 그 과 행사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제가 처음 춤추는 모습을 보고 열광을 하는 걸 제가 그때 처음 겪었어요. 그 전까지 춤을 춰본 적도 없고 근데 처음 춤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했는데 머리가 이렇게 막 새하얘지면서 되게 뭔가 기분 좋은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의식 지금 제 생각에 그때 이제 무의식에 내가 춤을 추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춤을 찾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춤인데 제가 처음 시작한 춤이거든요. 이 시워크라는 춤인데 이거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춤 되게 열심히 연습하고 뭐 사람들이 저한테 막 되게 관심 가지고 그런 걸 좀 느끼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안전한 그런 느낌이 해결되지 않는 느낌이 받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뭐 공자 같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해서 내가 그런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저도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제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주역 같은 책도 보고 왜냐면 주역이라는 책은 공자가 인정한 책이잖아요. 자기가 뭐 대나무 주간이 3번 떨어질 정도로 봤다는 책이니까 그래서 그게 뭐 궁금하게 됐고 해서 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논어 게시편에 나오는 말인데 유익함이 되는 새 친구란 정직한 사람을 겉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을 겉하며 견문이 많은 사람을 겉하는 이들로서 그들과 사귀는 이롭다. 또 해로움이 되는 새 친구는 거칠에 빠져 올곧지 못한 사람을 겉하고 아첨으로 남을 기쁘게 잘하는 사람을 겉하며 말만 잘하는 사람을 겉하면 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저는 좋은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좀 견문을 많이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견문을 쌓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콜롬비아에
이 남미에 있는 데인데 거기 교환학생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는 이제 스페인어도 배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도 이제 만나면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제가 견문을 쌓은 경험 중에 하나인데 뭐 이거는 제가 공연한 영상이고요. 이제 영상을 틀면 이 사람이 여기로 나오면서 춤을 출 거예요. 그게 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게 만족해야 되잖아요. 사람들한테 환호도 받고. 근데 뭔가 이렇게 자꾸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런 예를 들어서 이런 춤을 춘다는 가치 아니면 뭐 공자같이 뭐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내적인 그런 지혜 그런 가치들은 결국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건 가치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가치들을 쌓아도 결국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되게 이게 뭔가 의존적이고 불안정하게 느껴졌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는 뭐 왜 그렇게 촌스럽게 생겼냐 아니면 너는 영어 발음이 왜 이렇게 안 좋냐 뭐 아니면 뭐 또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하냐 아니면 너는 뭐 매력이 없냐 왜 결혼도 못해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만약에 제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면 어떤 사람이 그 가치를 무시했을 때 이게 존재가 좀 뭔가 불편해지면서 이거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고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게 춤을 추는 사람인데 이제 이거는 근데 아마추어 공연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가치 있다고 여겨서 그 가치의 근거로 삼았는데 제 옆에 이제 전문 댄서가 이렇게 딱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동시에 이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제가 또 이제 초라하고 가치 없는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제 존재 가치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점점 그런 가치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타인에게서 타인이 주는 가치에서 내가 나에게 주는 가치로 시선이 옮겨졌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제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주는 가치가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을 하고 내가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겠구나. 그럼 되게 안정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맨 처음에는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을 성숙하게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이제 대인관계도 좋고 성숙하게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배워서 그 방법대로 저를 사랑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제가 저를 성숙하게 사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저는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이유 없이 그냥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뭔가 사랑할 때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반드시 내가 나를 사랑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했고 그 이유를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지만 제가 저라는 사람한테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저는 존재의 고유성이라고 불렀는데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그 가치를 제가 저한테 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 고유하다라는 그 단어, 그 개념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서 배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치의 이유를 찾는데 그 고유하다는 가치도 다른 사람한테 배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그 고유하다는 가치를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제가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 건데 다른 사람이 고유하다는 그 가치를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그 고유하다는 그 가치의 개념은 가치가 없는 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은 제가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없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은 어디서 시작됐나 그런 거를 이제 파고들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도달한 결론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 타인은 사회에서 시작된 거고 사회는 자연에서 시작된 거고 사회는 그 지구에서 시작된 거고 그러니까 자연은 지구에서 시작됐고 지구는 또 뭐 우주에서 시작됐고 이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라는 존재는 우주에서 시작됐는데 나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다. 그렇게 여겼고 그러니까 뭔가 이 우주의 이 존재감에 좀 뭔가 저라는 개인이 묶여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제 존재 이유가 사라져버리는 걸 이 느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계속 이유를 찾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의문을 품었어요. 고유하다는 그 개념은 영원히 불변하게 가치 있는 것인가? 또 다른 하나는 그 고유하다는 개념이 배웠긴 했는데 내 일부가 되면 그 일부가 된 개념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쓰는 거는 내 자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시 또 나라는 게 결국 유전적이고 경험적인 집합체인데 그러면 내가 고유하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됐고 되게 그러니까 갑자기 허무함이 올라왔어요. 왜냐면 저는 여태까지 계속 스스로 어떻게 독립적으로 가치 있게 존재하고 싶은 이유를 찾았는데 제가 머리를 써서 도달한 결론은 결국 나는 유전적이고 경험적인 집합체일 뿐이고 내가 독립적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의지라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세상에 꼭 존재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길가에 개미가 한 마리 막 돌아다니는데 누가 밟아서 죽였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되게 뭐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개미가 죽는 거랑 똑같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도 별로 달라질 게 없는 것 같다. 그런 좀 허망함 그런 게 올라왔었고 근데 머리로는 그렇게 알아도 이렇게 느낌으로는 자꾸 안 받아들여지니까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철학적으로 존경하는 철학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대학교 가면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나라는 존재는 타인의 삶일까요? 여쭤봤는데 그때 이제 그분께서 대답해 주신 말씀은 너가 집단의 일부이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까지는 저는 무조건 반드시 집단의 일부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래서 조금 수긍이 되면서 위안이 됐는데 근데 그것도 역시 그냥 머리로 안 보고 결국 이 존재하고자 하는 이 느낌은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불안함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계속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 여기 치유님이 계신데 치유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래서 치유님이랑 대화를 하다가 치유님께서 이제 백일학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백일학교의 그런 불안한 느낌을 해결하고 싶어서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백일학교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말씀드릴 건데 그 진행 과정은 감지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는지 감지는 백일학교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감지를 통해서 나라고 여겼던 감정, 생각, 느낌, 몸의 느낌, 이 현실이라는 느낌을 경험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라는 느낌 그리고 이 개별적인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지를 발견하게 된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경험을 설명하기 전에 감지가 어떤 건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아시는 거겠지만 혹시 또 모르니까 그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 감지라는 거는 언어 이전의 이제 느낌인데 이 백일학교에서는 이 느낌을 기반으로 나라는 것을 관찰하게 되거든요. 뭐 그래서 이 느낌이란 것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게 무슨 색이냐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무슨 색이라고 하실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바다, 이 물의 색깔 그리고 이 연기의 색깔은 어떤 색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화면의 색깔은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이거 무슨 색이야? 라고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파인애플 뒤에 이 배경의 색깔 이게 무슨 색인지 저 유리의 색깔이 무슨 색이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대답을 해줄지 이 바다의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 해줄지 근데 보통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면 다 파란색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보면 다 파란색이라고 얘기는 할 텐데 누가 물어보면 근데 뭔가 느낌으로는 구분되는 그런 분별되는 차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단어 이전에 느낌으로 분별되는 이런 것들을 느낌이라고 하고 이제 백일학교에서는 그 느낌을 기반으로 나라는 것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험을 말씀드릴 건데 이 사진은 감지의 의미를 나타낸 사진인데요. 여기 이제 주변에 이 사람 바깥에 꽃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바깥에 있는 꽃밭을 본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 바깥에 있는 꽃밭을 본 그 경험들이 내 마음 안에 쌓여서 그 쌓인 경험을 기반으로 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사진이고요. 이걸 경험한 사례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백일학교 주변에 동호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거기 뭐 물이 이렇게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에 평화롭고 좋아서 거기 되게 동호정에 많이 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감지 연습을 제가 명확하게 느끼기 전에 그 동호정에 가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경험을 한 날도 그 동호정에 가서 연습을 했어요. 근데 뭐 평소와 같이 보던 이 강물의 흐름인데 그날은 이제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고 그 다음 말씀을 더 드릴게요. 소리는 좀 작아서 느낌이 안 나다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머리가 지금 바로 여기 있었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강을.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는데 감지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 바깥에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고 여겼었는데 어느 순간 이 느낌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영상보다 되게 큰 느낌으로 와닿았어서 그래서 이 마음 안에서 뭔가 그 흐르는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 강물이 흐르는 부피감이나 뭐 질감이나 이런 힘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때 처음 이게 마음 안에서 이런 느낌들이 느껴지는구나 그거를 처음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볼게요. 느껴지시나요? 솔직히 이거는 단지 그냥 스크린이잖아요. 그냥 빛이 투과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강물이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사실 우리는 이 밖을 본다고 여기지만 마음에 있는 경험을 통해서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을 했고, 뭐 이렇게 제가 감지가 뭔지 이제 와닿으니까 이 감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나라고 여겼던 뭐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거칠고 큰 느낌인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백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감정을 바라보려는 시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이 가슴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그게 뭔가 내가 그 감정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되면 그 감정이 생겨난다, 그런 거를 느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슬픈 영화 같은 거를 보면 그런 슬픈 영화와 나는 사실 물리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슬픈 영화의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주인공이랑 동일시가 되면 갑자기 슬픈 느낌이 나면서 막 울고 싶고 막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어떤 상황에 내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많이 느꼈는데, 이런 사례들은 이제 100일학교를 지내는 동안 많이 했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얘 태풍인데 100일학교에 있는 개 중에 한 마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태풍이가 되게 귀여워가지고 태풍이한테 주로 장난을 많이 쳤어요. 이게 태풍이가 앞에 있으면 이제 가려고 하다가 안 가는 척하고 이런 장난을 좀 많이 쳤는데, 이게 태풍이가 그 장난이 반복되니까 이제 얘가 그걸 알고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제 그 장난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가 귀여워서 장난을 치는 건데, 이 장난을 치는데 걔가 이제 이 집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귀여워서 이제 뭐 제 방식의 애정이었지만 이게 장난을 친 거였는데 이게 저를 외면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뭔가 이게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장난을 칠 때마다 지금도 이제 제가 장난을 치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태풍이 집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그때 되게 바빴어요. 보리수관에 무슨 일이 있어서 빨리 이렇게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그 바쁜 상황만 꽉 차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태풍이 집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태풍이는 이제 제가 또 장난치는 줄 알고 자기 집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바쁜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다 보니까 태풍이가 쓱 들어가는데 뭔가 그 섭섭한 마음이 그냥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조금 느낀 게, 내가 그 태풍이랑 나와의 상황을 느껴야 그런 감정도 인식되는구나, 그런 상황을 느껴야 그런 감정이 생기는구나, 그런 거를 이제 그때 조금씩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계속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또 이제 다른 경험을 하게 됐는데, 제가 상황에 따라 이렇게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거를 이제 습관을 하려고 이 감정을 일부러 일으키고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냥 작은 이유가 하나가 있으면 그 감정을, 화나는 감정을 일부러 키워서 막 팔이 막 이렇게 저릿저릿해질 때까지 팔을 이렇게 키운 다음에 그 상태에서 밥을 먹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그 화에 끌려가서 팔을 표출하는 게 아니고 팔은 이렇게 나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밥을 먹는 거죠. 물론 그때 이제 배탈 났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런 시도를 통해서 이 파랑 꼭 이 파가 났다고 해서 그 파대로 행동하지 않고 별개로 행동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 걸 느꼈고, 뭐 또 다른 예로 이제 그 통찰력 통찰력 게임을 짧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주제를 빨리 정했어야 돼서 되게 그러니까 막 압박감 같은 거, 초조함 이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주제를 빨리 정해야 되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정해놓으셨는데 저만 못 정해놓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 그냥 뭔가 재촉한다는 느낌을 받았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그 압박감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갑자기 이게 화가 확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려고 시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계속 감정을 바라보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화는 나는데 그 화대로 이제 하지 않고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감, 그런 게 조금 느껴졌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나는 감정보다 큰 사람이고 감정은 아무리 커도 심지어 그 화가 너무 커서 내 팔이 이렇게 막 피가 안 통하는 느낌이 나도 그걸 바라볼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감정보다 미묘한 느낌이 이제 생각의 느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가게 됐고 살펴보게 됐는데요. 백일학교 동안 제가 제일 다루기 어려웠던 게 생각이었어요. 어떨 때는 이 생각을 지우려고 이렇게 막 시도도 해보고 어떨 때는 주의를 다른 데 줘서 생각이 안 떠오르게 하려고 하기도 해봤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시도를 해도 1분도 안 돼서 아니 30초도 안 돼서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그래서 이게 내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의도랑 상관없이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구나. 생각 기계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다룰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백일학교 이제 기간 동안 뭐 주의 연습, 뭐 침묵 연습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과 생각 사이의 빈틈을 보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생각은 계속 올라왔고 그래서 저한테는 이거는 생각이라고 제가 표현한 사진이고 그래서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백일학교 지원 동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생각을 남들이 굳이 안 하는 생각을 쓸데없이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 생각이 너무 자동화되다 보니까 이게 잘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도 계속 시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 생각이 멈추지 않는다는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제 선생님 앞에서 이제 시연을 이제 해드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이게 생각이라고 치면 저는 생각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생각이 떠오르면 선생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또 상관없이 떠오릅니다. 제 의도와 상관없이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계속 이렇게 부러지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뭔가 당황스럽고 이게 떠올랐어야 되는데 안 떠오르니까 이때 이 관찰하려는 의도의 힘이 많이 실려 있으면 생각에 힘이 상대적으로 안 실리니까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그거를 이제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만약에 계속 떠오른다면 그거를 저라고 여겨기도 할 텐데 이제 생각도 나타났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가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아니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생각에서 자유롭다기보다 그게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도 느낌을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생각을 이루는 것은 이제 그 밑에 느낌을 기반으로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느낌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과 감정이 기반이 되는 느낌.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몸의 느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현실이라고 여긴 것이 느낌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몸에서 일어나는 이 무의식적인 그런 느낌, 내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인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백일학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춤을 추면서 이 나라는 느낌이 있는가, 춤은 내가 추는 건가 이걸 살펴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춤을 출 때 몰입이 되는데 선생님께서 몰입이 되면 나라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밤에 아무도 없을 때 저 혼자 음악 들고 춤을 추면서 몰입을 해봤어요. 음악에. 근데 진짜로 음악에 몰입이 되니까 내가 춤을 추는지 관찰하려는 의도가 있는 상태에서 춤을 췄는데도 어느 순간 보니까 음악에 몰입이 돼서 나라는 느낌이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시간이 지나고 있고 몸은 이미 춤을 다 춰놓은 거죠. 그걸 이제 뒤늦게서 아 이거 췄네.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한 것 같은 느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음악에 맞춰서 몸은 그 습관, 그 춤을 연습할 때 그 습관대로 그냥 음악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나는 다 끝나고 나서 그걸 이제 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춤을 추는 현상이 일어났다. 좀 그런 느낌으로 받아왔어요. 또 뭐 설거지를 할 때도 설거지에 집중하다 보면 이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내가 이렇게 돌리려는 의도가 없는데도 그냥 설거지를 하다 보면 자기가 이렇게 손이 혼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몸이 내가 이렇게 돌리고 내가 춤을 추고 이렇게 여겼는데 아 그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근데 이게 뭐 무릎이나 팔꿈치 치면 이렇게 탁 이렇게 튀어나가잖아요. 이게 무조건 반사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치면 나타나는 이건 반응이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몸이 자동화돼서 습관처럼 움직이는 어떤 무의식적인 행동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또 이 몸의 통증도 내가 느끼는 통증이라기보다는 일어나는 현상이고 하나의 신호일 뿐이다 라는 것을 느낀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제가 1년 동안 이제 백일학교 오기 전에 1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손 쓰는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손이 고장이 났는데 그래서 백일학교 하는 동안 이 손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이 계속 신호가 올라와가지고 그 막 삐어있는 느낌?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바라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통증이라는 게 내가 느끼는 통증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것도 일종의 현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나고 내가 통증을 느끼는 거면 내가 느끼고 싶을 때 항상 매 순간 느껴져야 되는데 제가 주의를 딴 데에 주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랑 말을 하고 있을 때는 이게 안 느껴지다가 내가 이 통증을 느끼고 있다. 뭐 내가 이 회사 생활에서 이렇게 힘들게 했으니까 나는 이 힘든 거다. 이런 상황을 떠올리면 갑자기 여기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가 아니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통증을 나라고 여겼으니까 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통증이 뭔가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통증이 없다는 게 아니고 통증이 있지만 그게 하나의 뭔가 대상이고 신호, 일종의 신호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이 통증에 이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뭔가 가능성 같은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내 몸에 요구하는 거를 뭐 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꼭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된 거죠 몸으로부터.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됐고 이제 계속 체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몸처럼 이런 미묘한 느낌들 중에 현실이라는 것도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한 사례가 있는데요. 보통 현실을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적인 세계라고 하는데 이 현실이라는 것도 뭔가 변하는 그런 가변적인 느낌의 세계구나 그런 것을 느낀 경험을 했는데 그걸 이제 실감하게 VR 체험을 하면서였어요. 제가 백일학교 생활 중에 선생님이랑 다른 분들이랑 같이 그 전주 한옥마을을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관광지니까 제가 신이 나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발을 삐었어요. 이렇게 30분, 1시간도 안 돼서 삐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그때 선생님께서 그러면 이 전동보드를 타고 다니라고 하셔서 또 운이 좋게 이 전동보드를 타게 됐어요. 이 전동보드는 그냥 여기 발 올리고 여기 손으로 이 손잡이 잡고 이게 핸들하면 이렇게 조정하면 움직이는 기계인데 그래서 이 전동보드를 타고 이제 다른 분들이랑 같이 그 한옥마을을 돌아다녔고 근데 그 한옥마을에서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VR 체험이었기 때문에 이 보드를 타고 VR 체험장을 갔어요.
그래서 VR 체험장을 가서 이제 보드를 내려놓고 VR 체험을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 VR 체험관에서 근데 제가 대학교 기간 중에 이 현실, 가상현실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많았고 이 현실이 느낌의 세계구나라는 거를 좀 체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VR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느낌을 정말 실감나게 한번 느껴봐야겠다.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VR 체험을 할 때 일부러 여기 이제 이 화면에서 그 도시가 막 나오고 이제 도시 속을 제가 날아다니는 건데 그런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그 VR 체험을 통해서 이 도시 속을 실감나게 좀 빨리 날아다니려고 일부러 뭐 원래는 이거 부스터 하나 있는데 부스터 2개 가지고 되게 빨리 그 빌딩 옆을 이렇게 막 지나가고 터널 밑을 지나고 뭐 차 옆을 이렇게 쓱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 느낌을 느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발은 이렇게 바닥에 있고 이 손으로만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고 이 화면이 이 고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자리에서 그냥 화면만 보는 건데 느낌은 이제 현실 같은 느낌이 납니다. 운동을 하고 숨을 쉬네. 여기 화면 이게 뭐야? 불 끄는 건가? 아니면 운전인가 이거? 근데 바닥에 있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야, 설명. 운전하는 거야, 이거? 직원이 낮게 잘 날라고 말씀해 그거 주셨어요. 지금, 잘하는 거야, 이거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낮게 날라. 나는 부스 하나밖에 안 되는데 두 개를 주죠. 직원이 저한테만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VR 체험을 막 이렇게 재밌게 신나게 한 다음에 아 이게 정말 느낌이구나. 왜냐면 저는 그걸 일부러 의식을 하면서 탔는데 이게 가상현실이라는 의식을 하면서 탔거든요. 근데도 그리고 이 그래픽도 뭔가 사실감도 떨어지고 그리고 저는 발은 그냥 바닥에만 있고 그냥 이 손으로만 움직이고 이제 눈에 그냥 화면만 바뀌는 건데도 그걸 그리고 알았는데도 실제로 제가 이 벽에 부딪힐 것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뒤로 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고 무의식이 반응해서 그런 걸 조금 느꼈고 근데 막 그때까지는 그냥 아 이거 그냥 느낌이 세계구나 한 요 정도 와닿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다른 바닥에 가만히 서 있고 여기 손으로만 조정하잖아요. 그리고 전동 보드에서도 발은 가만히 이 보드 위에 있고 손으로만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VR 체험이 끝나고 제가 이제 전동 보드를 다시 타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타고 움직였는데 이 VR 체험에서 제가 하늘을 날아다녔던 이 움직였던 느낌 있잖아요. 근데 그 느낌이 여기 이거 탔는데 그대로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되게 저는 그때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똑같았어요. 정말로. 그 하늘에 날아다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느낌이구나. 다른 거는 이거는 그냥 현실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거고 가상현실은 현실이 아니라고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근데 느낌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느낌이 이 현실이라는 느낌도 그냥 느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구나. 그거를 조금 알게 됐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환경만 조성되면 이 느낌이 일어나는 상황만 조성이 되면
제가 그걸 사실이라고 믿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는 거죠. 그 느낌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생각 아래 이런 미묘한 느낌들을 느끼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나라는 느낌에 관심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청양관에 이제 백일학교 건물 중에 청양관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축대가 있고 그 축대에 앉아서 이제 주체감이 뭘까 연습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나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연습을 했는데 그 연습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 대상은 있는데 대상과 별개로 여기 뭔가 눈 언저리에서 느껴지는 뭔가가 보는 것 같은 그런 존재감, 그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어떤 바람 소리나 뭐 새소리 같은 게 들렸는데 그런 새소리나 그런 게 들려오긴 하는데 그거랑 별개로 그거를 뭔가 느끼는 느낌, 뭔가 이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게 주체감이란 거구나. 그거를 그때 이렇게 조금 말하게 됐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진하게 주체감이라는 걸 느끼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구나 했었는데 이제 깨알기 기초 심화나 아니면 뭐 자연의 말걸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주체감이라는 느낌이 조금씩 이제 점점 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선명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의식을 살펴보는 이제 통찰력 게임 중에 이제 통찰력 미니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통찰력 미니게임을 진행을 하고 그 참여한 사람들이랑 그 진행한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미니게임 하면서 막 처음부터 슬픈 느낌이 와서 저는 그 감정을 느꼈고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그 감정을 그냥 눌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진행하셨던 분이 저한테 몰랐다고 그 슬퍼하는지 몰랐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감정을 억눌러서 아마 못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근데 되게 좋았고 그런 느낌을 느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같이 그분들이랑 식사를 하러 갔는데 어떤 그 홍어맛 나는 좀 알싸한 반찬이 있었는데 그걸 먹고 막 이렇게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니게임 진행자분들을 지도하시는 이제 성진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메타몽님 아까는 그 감정을 억누른다고 하셨는데 방금은 표현을 하셨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왜 그렇지? 생각해봤더니 뭔가 내가 이런 낮고 약한 모습 그러니까 슬픔을 표현하거나 뭐 화를 표현하거나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낫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을 내가 하면 누른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그런 저의 모습을 이제 한번 보게 된 사례였고 그러다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나라는 느낌을 바라보다가 이 개별적인 나라는 느낌이 이제 희미해진 사례가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거에 묶여 있었던 주의가 밖으로 풀려나가면서 나라는 느낌이 희미해진 건데 그러려면 이제 주의라는 개념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야 돼요. 그러면 잠시 주의라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화면을 잠시만 봐주세요. 이제 그 주의를 자기가 숨쉬는 것을 한번 줘보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는 여기가 주의가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숨쉬는 것이 의식되잖아요. 좀 전까지는 내가 숨쉬는 거를 못 느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의식을 하게 하는 그걸 이제 주의라고 하고 방금 같은 상황을 숨쉬는 것에 주의가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가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 그래서 이 주의가 나라는 것에서 풀려나서 어떻게 나라는 느낌이 희미해졌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그 제가 아마 맨 처음인가 말씀드린 건데 이 강물을 느끼면서 감지를 발견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날 이 경험을 같이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 강물의 이 느낌을 보고 있으니까 밖에 있다고 여겨졌던 그 강물의 느낌이 마음 안에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늘을 딱 봤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이렇게 강물 쳐다보다가 하늘로 이렇게 살짝 가긴 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이 거대한 하늘을 봤거든요. 근데 저 밖에 있었다고 원래 생각을 했는데 그 하늘에 그 공간감, 그 거대한 그런 느낌이, 근데 이게 마음에 느껴지기 시작한 상태에서 이 거대한 느낌을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갑자기 그 뭔가 압도적인 느낌, 그게 갑자기 마음을 확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올라오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뭔가 울컥하는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점점 이렇게 커지면서 뭔가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막 전율을 하고, 그래서 더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게 나중에 뭔가 막 눈물이 조금 나면서 뭔가 감동 비슷한 느낌? 그런 걸 조금 받았어요. 그래서 이날 제가 느꼈던 게 하늘은 항상 저기 있는데 내가 저걸 의식하지 못하니까 느끼지 못하는구나. 그거를 조금 느끼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는 조금 희미하지만 이게 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풀려나는구나. 그거를 조금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나라는 느낌이 희미해진 경험을 또 했어요. 이게 제가 백일학교를 지내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무의식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꿈을 활용한 건데요. 뭐 잠들기 전에 30분 정도 뭔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면 무의식이 그 집중한 그 의지에 모이면서 일어날 때 해답을 준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거를 활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날은 제가 어떤 걸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일단 자고 꿈에 선생님께서 나오셨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뭔가 이렇게 기인 같은 이상한 일들을 하시다가 뭐 어떤 데를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선생님을 뵈러 갔고, 그 선생님을 뵈러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갑자기 아리랑 노래가 좀 갑자기 그 꿈속에서 들렸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아리랑 노래를 말씀하시면서 가리키시면서 아리랑 저게 노래란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이런 울컥하는 마음이 들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리랑이라는 거는 저한테는 그 지금 이 순간을 의미하는 거였고, 그래서 나한테 주의를 주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주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통찰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눈물을 지우려고 이렇게 샤워를 시작하면서 나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막 그렇게 오래 안 울었을 텐데 그날은 계속 눈물이 나면서 머릿속에서 그냥 전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고, 그 단어가 떠오를 때마다 무슨 반응처럼 계속 눈물이 났어요. 근데 뭐 그런 경험도 뭐 좋은 경험인데, 선생님께서 경험은 지나가니까 경험의 의미와 원리를 살펴보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진정을 하고 이게 왜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제가 얻었던 통찰은, 나는 내 본질은 자연이고 나라는 것은 잠시 세상에 머무는 존재다. 그거를 통찰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뭔가 이 느낌이 달랐는데, 내 본질이 자연이라는 게 제가
101학기 지원하게 된 동기에서도 사실 그 통찰이 왔었는데 그때는 제가 허무한 느낌이 났었는데 이때는 허무한 느낌이 난 게 아니고 뭔가 그냥 당연히 내가 자연이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달랐는데 그런 느낌을 했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또 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느낌은 전에 지금 말씀 두 번째 사례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데 이거는 이 주변에 뭐 태양, 하늘, 뭐 산, 이 풀 이런 것들과 내가 함께하는 존재다. 그것을 경험한 사례인데요. 평소처럼 이제 제가 생각 같은 거 뭐 그런 거 없애려고 주의력 연습을 평소에 많이 했어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의력이 이제 힘이 약하니까 주의력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날도 주의력 연습을 하고 이제 끝난 다음에 그 산책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전체에 주의를 주고 나를 그 전체에서 부분으로 느끼면서 그다음에 내 눈에 바라보이는 것들이 나를 쳐다보기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근데 그 파팅 공간에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 뭔가 울컥하는 느낌이. 그래서 그때 제가 받은 느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나랑 이런 것들이 함께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모든 존재들이 날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내가 외롭지 않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런 울컥하는 느낌이 지나간 다음에 뭔가 나라는 존재가 되게 가벼워지면서 막 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뭔가 이렇게 가볍게 되는 느낌이 나면 웃음이 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진짜 혼자가 아니구나. 나는 항상 함께하는구나. 그거를 좀 느끼게 됐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101학기 오기 전과 101학교에서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101학기 오기 전과 후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느낌의 구조를 알게 됐어요. 그 느낌이란 게 주체와 대상으로 나뉘어야 되고 그 둘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생기고 이거는 일시적이고 의존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구조를 알게 되니까 그 구조를 통해서 이 감정, 생각, 몸을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감지라는 새로운 탐구 도구를 얻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생각을 통해서 나라는 게 진짜 누군가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을 통해서는 막혔어요. 생각으로 더 이상 파고들 수 없는 지점이 있었는데, 이 감지라는 도구를 통해서는, 물론 제가 이제 101학교 이게 되게 생소한 개념이라서 101학교 기간 동안 이걸 익히는데 좀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 듣는 개념이라.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으로 도달했던 이 나라는 게 그냥 뭐랄까 자연의 일부다. 뭐 그런 도달했던 지점까지 다시 갔는데, 예전과 다른 것은 예전엔 생각에서 여기서 멈췄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느낌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로 이제 느낌을 통해서 다가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짧은 기간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생각과 몸은 이제 감정처럼은 바로 안 느껴져서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변하지 않는 관조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어난 모든 것을 보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사라지지 않아서 이게 진짜 변하지 않고 항상 있는가, 아니면 사라지는 이것도 그냥 느낌인가, 그거를 물론 선생님께서 이제 이것도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아직은 제가 느낌으로 알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탐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모자란 모습 되게 많이 보여드렸는데 근데도 선생님께서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 하나도 안 하시고 좀 지도를 잘 해주셔서 선생님께 일단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진짜 선생님 아니셨으면 제가 베일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경험도 못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 인생을 이렇게 쭉 일관된 맥으로 짚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륜님이랑 물방울님께서 이제 백일학교 기간 동안 저랑 같이 하셨는데 두 분이 이제 저를 항상 거울처럼 나의 다른 모습처럼 항상 저를 이렇게 비춰주셨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두 분 덕분에 제가 조금 더 혼자 하는 얕은 생각이 아니라 좀 깊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오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있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를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런 명확한 이 흐름을 같이 짚을 수 있었던